타이베이로 돌아올 때는 고속도로 대만에서는 프리웨이를 이용했어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며 환상적인 일몰의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설 즈음 유난히 또렷한 실루엣으로 떠오른 타이베이 101 빌딩이 야경 속에서 점차 윤곽을 드러냈어요.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은 오늘 여정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타이베이 101은 대만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랜드마크로 타이베이를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이에요. 아름다운 야경과 새해맞이 불꽃놀이로 유명한 명소죠. 건설 초기에는 타이베이 국제금융센터라는 이름으로 설계되었으나 개장을 앞두고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는 5층이고 지상은 101층으로 건축물 높이는 439.2m예요. 지붕 상단의 첨탑까지 보태면 509.2m인 마천루죠. 1999년 1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국내의 삼성물산이 내장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높이 829.8m 첨탑 포함의 부르즈 할리파가 2010년 1월에 개장을 하자 타이베이 101은 약 5년간 누려온 세계 최고 빌딩의 타이틀을 내주었습니다. 현재는 높이로 세계 11위예요. 초속 16.83m, 시속 60.588km인 엘리베이터는 200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으나 2015년 중국의 상하이 타워와 2016년 광저우 CTF 파이낸스 센터에 밀려 3위가 되었죠. 89층 실내와 91층 실외의 전망대, 광경대가 있습니다. 101층에도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으나 89층 전망대 입장권에 추가 요금을 내야 하며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오르기는 어렵다고 해요. 문화권에서 기란 숫자 8을 모티브로 하여 건물에 8개의 마대를 새기는 등 독특한 외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숫자 8은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되다는 뜻의 단어 파차이의 발과 발음이 비슷하여 행운과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기란 숫자로 여기고 있어요. 지진 발생 시 빌딩의 진동을 제어해주는 동조 질량 감쇄기를 88층에 둔 이유도 이런 숫자 문화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베이 101은 해외 관광객을 위한 인터내셔널 VIP 카드 발행 행사를 실시 중이었어요. 300대만 달러의 할인 쿠폰과 빌딩 내 입점 브랜드에서 최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면세 혜택도 있는 카드죠. 지하 1층 서비스 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전망대 입장권을 구매하여 5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숨 한 번 크게 쉬고 나니 89층 전망대였어요. 5층에서 89층 전망대까지 공식적으로 약 37초 걸린다고 합니다. 382m 높이의 89층 전망대는 380도로 펼쳐지는 타이베이 전경을 파노라마 뷰로 감상할 수 있는 실내 전망대였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타이베이의 불타는 야경은 한마디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타이베이는 거의 평지와 다름없어 382m 고도에서 야간에 바라보는 전망은 아름답기 그지없었어요. 아쉬운 것은 유리창에 비추는 내부 영상의 반사현상이었습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야외 전망대로 가는 통로를 막는다는데 다행히 이날은 기상 조건이 좋아 야외 전망대가 개방되어 계단을 통해 391.8m 높이의 91층 야외 전망대 스카이덱에 올랐어요. 391.8m 높이에서 직접 맞이하는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스라이 펼쳐지는 탁 트인 전망은 89층에서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전망과는 전혀 다른 짜릿한 해방감과 함께 묘한 전율을 불러일으켰죠. 360도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과 멀리 이어진 산맥의 윤곽은 마치 또 하나의 거대한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장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유리창 하나가 가로막는 것만으로도 같은 풍경이 이렇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음을 체감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벽의 사전적 정의는 둘 사이의 관계를 순조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장벽에서 비롯되죠. 장벽을 없애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국의 초고층 빌딩 위에서 뜬금없이 철학적 상념에 잠겨 우리나라에 답답하고 한심한 정치 현실이 떠올라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4박 5일의 짧은 일정으로 타이베이와 타이난의 일부를 보고서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나
도시의 얼굴인 도심은 현대적인 화장을 하고 뒤통수 골목은 분칠한 모습 그대로인 대만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두 얼굴의 나라였어요. 도심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줄을 이루고 뒤돌아 골목으로 들어서면 낡고 칙칙하며 초라한 건물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국토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해요. 게다가 전체 면적의 64%는 산지여서 비싼 땅값으로 인해 집값과 아파트 가격이 높아 집에 주방이 없거나 있어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야시장이나 길거리 노점에서 외식을 선호하죠. 높은 주거비와 낮은 소득의 불균형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소 생활도 마냥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닌 듯 싶었어요.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상시 현금을 소지해야 하고 식당에서 식수를 주지 않아 생수병을 챙겨야 하며 식당에 실내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아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연중 비가 자주 내려 습도는 높고 연간 34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치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가 잦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2024년 3월 발표된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만은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전체 146개국 중 26위로 중국 72위는 물론 일본 54위가 한국 59위를 멀리 따돌렸죠. 대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생활의 편리함이나 쾌적한 기후나 돈의 여유도 아니었어요.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도 아니었습니다. 대만 사람들의 수수한 옷차림과 소박한 식생활의 모습을 보면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자세가 높은 행복 지수를 이끈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낡고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하고 그 안에서 찾은 만족이 행복을 키워낸다는 대만이 남긴 울림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타이난과 타이베이를 여행하면서 대만인들에게서 받은 인상은 검소와 관용이었어요. 기후 탓도 있겠지만 대만 사람들의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더구나 외모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누군가는 대만인들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낀다고도 했어요. 대만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용은 특이했습니다. 전통 민속 신앙과 도교와 불교는 한 통속이었어요. 서로 다른 신앙이 상호 존중하면서 융합되어 종합적 신앙으로 태어나는 것은 대만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었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대만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관용적 태도였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딛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현실적 지혜가 부러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건강한 정신력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다리 달린 것은 의자를 빼고 모두 먹고 날개 달린 것은 비행기를 빼고 모두 먹는다는 말이 있다더니 허언이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태풍을 만나 계획했던 모든 일정을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다소나마 미식을 접한 것만으로도 대만은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지였습니다. 외손녀의 중국어 실력 덕분에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맛집들을 찾아다닐 수 있었고 타이베이의 첫 우육면 한 그릇부터 타이난의 망고 빙수까지 다소나마 대만의 음식 맛을 발견한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다음에 대만을 방문한다면 이번에 가보지 못한 가오슝과 타이중, 화롄도 들러보고 용기를 내어 야시장에서 다양한 음식에 도전을 해보고도 싶습니다. 언제 다시 찾을지 모르지만 대만을 떠납니다. 짜이지엔 타이완.